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부터 일상생활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변화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역시 가장 궁금해하실 금융 분야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보니까 7월 1일부터 스트러스 DSR 3단계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건 미래에 혹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 미래의 위험까지 고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3단계에서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적용이 돼요.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빌리도록 좀 선제적으로 한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좀 관리하기 위한 조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다만 그 지방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요, 연말까지는 0.75%,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약간의 예외는 두는 거죠. 아, 지방주담대는 약간 다르군요. 어쨌든 대출 한도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던데요.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나 상향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여 년 만의 인상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와, 20년 만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은행이나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뭐 신협, 농협 같은 상호금융권 예금도 모두 해당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처럼 원래 별도로 보호되는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호 한도가 똑같이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 그럼 거의 대부분의 예금이 해당되는 거네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나 소비자 신뢰 이런 걸 좀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육과 가족 지원 분야도 좀 살펴보죠. 여긴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소득하고 연계된 국가장학금이랑 또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액이 같이 늘어나는군요. 아, 네, 이건 정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겠네요. 학비 부담을 좀 줄여서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려는 목적이죠. 소득 구간별로 인상폭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오릅니다. 최대 40만 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제도가 보이는데 7월 1일부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연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양육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군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간 지점의 1.5배 이하인 한부모 가족들이 해당되는 거죠. 자녀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려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화, 체육 분야로 가볼까요? 여기도 생활 속 혜택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7월 이후에 지출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력 단련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아, 네.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이용료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30%나요? 꽤 큰데요? 네, 아무래도 건강 증진 활동을 좀 장려하려는 취지가 있겠죠. 운동하는 습관에다가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우리가 흔히 문화누리카드라고 부르죠. 이 지원금도 인상된다고요. 네, 맞아요.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0,000원 인상됩니다.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더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인상된 금액으로 더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000원이라도 오르는 게 어딘가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국토교통 분야 변화를 좀 볼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네요. 아, 네.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인 유형인데 이게 새로 생겼다고요?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6년짜리 단기 유형이 추가된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의 대상입니다. 민간 임대 공급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활성화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 소식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휠체어 이용자분들, 같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개선된 새로운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도입됩니다. 오, 어떻게 개선되나요? 일단 화면 높이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보증금 환급 기능을 통합해서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일회권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요. 아,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좋은 변화입니다. 자, 이번엔 국방병무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변화가 있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7월 접수건부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취업 맞춤 특기병 있잖아요. 이 선발 특기가 기존에 38개였는데 83개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 83개요. 정말 대폭 확대되는 거네요. 네, 이건 이제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과 좀 연계된 분야에서 군복무를 할 기회가 훨씬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경력이 사회 진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좀 넓혀주는 의미가 있겠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해당 특기가 늘어납니다. 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질서 분야인데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훨씬 편리해진다는 내용이 있네요. 아,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가끔 쓰는데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해서 좀 번거로웠거든요. 맞아요. 기존에는 정부에서 만든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삼성 월렛 정도에서만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그리고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같은 주요 민간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요? 그럼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말맞춘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2025년 하반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강화부터 복지 확대, 또 일상 속 편의 증진까지 여러 정책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쭉 짚어봤는데 정말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좀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시행 시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이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네, 변화는 때로는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정책 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요. 요즘 기업 환경도 참 빠르게 변하잖아요. 특히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 철강 쪽도 그런데요. 아,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 변동도 심하고 또 요구하는 사양도 점점 다양해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를 또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희 지능철강은 바로 그 점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지능철강이요. 네, 저희는 좋은 품질의 철강 자재를 정말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에 공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이 주문 한 번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가공까지 싹 해서 납품해 드린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오, 가공까지 한 번에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로움도 덜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정말 만족하시면서 이용 중이십니다. 혹시 철강자재 관련해서 견적이 필요하시다면요. 전화 031-989-2468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요. 031-989-2468이요. 네, 아니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지능철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쉽고 빠르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능철강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와 함께 저희 지능철강 소식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또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